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5일 정월 대보름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감이 많아서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단시는 3건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와 초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 연준이 지난 수요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여서 Federal Funds Rate 타겟 레인지가 4.5 내지 4.75%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토픽은 유럽 중앙은행 ECB와 영국의 영란은행도 지난주 목요일 50bp씩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IMF가 세계 경제가 올해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상향 수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미국의 1월 중 고용이 51만 7천 명이나 급증하고 실업률은 3.4%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3건만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미국 재무성이 SUV 전기차 구입 시 세금 환급 대상 기준 금액을 종전 5만 5천 불에서 8만 불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최고 환급 금액은 7,500불에 달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단신은 영국의 교사, 공무원 등 50만 명 이상이 인플레이션 보상을 요구하는 스트라이크에 참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와 초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raises rates a quarter point. Expects ongoing increases. CNBC 뉴스 보시죠. 연준이 지난 수요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겟 레인지가 4.25 내지 4.5%에서 4.5 내지 4.75%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2007년 10월 이래 최고이고요. 작년 3월 이래 8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물가 잡기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종료 후에 나온 연중 성명서 스테이트먼트의 핵심 내용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진정되었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라는 성명서가 나온 직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후에는 주가가 반등하였는데요.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약간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연준의 물가 잡기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추후 물가 및 고용 및 경제 동향을 워치한다는 점, 그리고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차기 FOMC에서는 또다시 25bp 인상 전망이 다수 의견이라는 겁니다. 3월 23일 나올 경제 전망, 그리고 다트 플라트에 의한 금리 전망이 정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연준의 BS 자산 감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950억 불 규모의 국채와 그리고 mortgage backed security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4,450억 달러치를 매각했습니다. 자산이 감소된 거죠. 현재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8조 4천억 불입니다. 9조 불 대에서 많이 감소하였죠. 이러한 연준의 자산 감축은 실제로 2%포인트 기준금리 인상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퀀터테이티브 이징과 반대되는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입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양적으로 그냥 걷어들이는 거죠. 때가 되면 유동성 시장이 꿈틀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 전문을 페드 홈페이지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한 사람도 없었군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유럽 중앙은행 ECB와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50bp씩 지난 목요일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22의 기준금리는 2.5%에서 3%로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은 3.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두 곳 다 2008년 이래 최고 금리입니다. 현재 유로존 20개 국가의 물가는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2월에 물가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20의 타겟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국 물가는 더 심각합니다. 12월에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1년대 최고 물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로 지역과 영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요. IMF 전망인데 유로존의 경우 올해 0.7%, 내년에 1.6% 성장을 전망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올해는 마이너스 0.6% 역성장을 전망하고요. 내년에 0.9% 성장을 전망하네요. 영국 경제 정말 어렵네요. 참고로 유럽중앙은행도 그동안 사들였던 자산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매달 150억 유로를 매각한다고 하네요. 아래 사진 르가르드 ECB 총재와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의 표정들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물가고 속에 경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영란은행 총재가 더 부담스럽겠죠. 세 번째 뉴스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9%는 작년 10월 발표 때보다는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죠. 성장 전망 상향 이유는 미국의 고용 호조 등 일부 국가에서 성장 요소들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 그 중국이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네, 주요 국가별 성장 전망 프로젝션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3년 올해만 보면요. 전 세계는 올해 2.9% 성장하고 미국은 1.4%, 작년 10월보다 0.4%포인트 상향했네요. 유로는 0.7%, 그런데 독일은 0.4에서 0.1%로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이탈리도 0.8에서 0.6으로 하향됐고요. 일본은 올해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네요. 한국의 1.7% 성장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고 기사에 놓더군요. 영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역성장. 중국은 올해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지난 10월보다 0.8%포인트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인도는 6.1% 성장을 전망하였고요. 한국은 작년보다 0.3% 하향 수정된 1.7%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 이 표는 IMF 원본인데요. 시간 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 전망 차이를 한번 살펴보죠. 세계은행은 1월 10일 날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았었는데요. 그때 세계 경제는 올해 1.7% 성장하고 미국은 0.5%, 중국은 4.3%, 유로는 0 성장, 그리고 일본은 1%, 인도는 6.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에서 IMF는 2.9% 성장을 전망했는데 월드뱅크는 1.2%포인트 낮은 1.7% 성장을 전망하였죠.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난 3주 사이에 중국이 리오픈을 터뜨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이 좀 전해졌으며 몇 개 국가의 4분기 GDP가 좀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 전망을 더 나쁜 비관적으로 봤다는 게 나오죠. 아래는 국가별 그 IMF와 월드뱅크의 전망을 비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1월중 고용이 시장 예상 18만 7천 명을 크게 상회하는 51만 7천 명이나 급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실업률은 3.4%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시장 예상도 하회하고 그리고 1969년 5월의 최저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이머까지 포함한 광의 실업률도 6.6%에 불과했습니다.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요. 역시 이번에도 여가 및 접대업이 제일 많은 12만 8천 명이고 전문 서비스직이 8만 2천 명, 정부 쪽에서 7만 4천 명, 보건의료 5만 8천 명, 소매 3만 명, 건설 2만 5천 명 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는 62.4%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페드가 좋아하겠군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 증가했습니다. 12월에 4.6% 증가보다는 소폭 하락하였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 표입니다. 1월 고용은 고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Jobs Openings, Unemployed 배율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실업자 1명당 2개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고용을 보고 리세션 우려가 점점 후퇴되죠. 그럼에도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 리세션 우려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나는 현상은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unemployment 실업률이 또 하락하고 있는 게 이게 겹친다는 거죠. 물가와 실업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필릭스 곡선 이론과 역행되는 거죠. 물론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요. 미국 고용시장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고용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갈 소지가 생겼거든요. 한 분석가가 almost too good to be true라고 표현했네요. 이러한 고용 보고서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커지는 거죠.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3월 22일 FOMC에서 25bp 인상은 다수 의견이고요. 더 지난 5월 3일 FOMC에서도 25bp 연거푸 인상할 의견이 절반 정도에 달합니다. 이 경우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5.0에서 5.25%가 되는데 이는 작년 12월 FOMC에서 나왔던 닷 플러트와 일치되는 겁니다. FOMC의 권위가 느껴지는군요.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요. 미 재무성이 SUV 전기차 구입 세금 환급 기준 금액을 상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종전에 SUV의 경우 5만 5천 불까지만 해줬는데 이를 8만 불 이하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시대엔이나 웨건 등의 다른 차종은 종전과 같이 5만 5천 불이 적용됩니다. 새로 세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신규 적용 대상 차종은 테슬라 모델 Y, 캐딜락, 포드 무스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등 전기차 회사들이 작년부터 주장하고 로비 활동을 해왔는데 성사가 되었군요. 세금 환급 금액이 최대 7,500불에 달합니다. 대단한 혜택이죠. 작년 8월에 입법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4,370억 불이 배정되었는데요. 이 돈이 이런 환급금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20% 인하했는데요. 가격 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그런데 테슬라는 대당 마진율이 업계 최고입니다. 가격 인하할 여유가 있는 거죠.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의 현대차, 기아차가 잘 대응하길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근로자들, 교사, 공무원 등의 스트라이크 참가 소식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는 거죠. 교사의 경우에 2010년 이래 실질 임금이 23%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네요. 영국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교사가 스트라이크 참여함에 따라서 학교는 휴교해야 하겠고 정부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참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드는군요. 네, 여기서 영국 경제 쇠퇴와 관련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경제가 많이 쇠퇴하는 주요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 브렉시트 추진했던 거. 그 다음에 파퓰리스트의 경제 정책입니다. 브렉시트 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공급망이 해소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GDP 감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세계 금융 허브 지위가 위축되었습니다.
1980년대 빅뱅을 통해서 영국이 세계 금융 허브 지위를 확보했었죠. 이게 브렉시트로 인해서 확 날아가 버린 겁니다. 런던에 있던 주요 은행들이 유럽으로 이전하고 외환 등 런던 거래소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2000년대 이후에 파퓰리스트 경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 평등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퍼주기 정책이 많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2000년에 재정 흑자가 플러스 1.4%였던 게 2021년에는 재정 적자 마이너스 5.4%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가 정부 재정 적자 그리고 GDP 비율입니다. 재정 적자가 느니까 정부 부채가 늘 수밖에 없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0년에 28.3%에 불과하던 게 2021년에는 97.4%까지 올랐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오른쪽 하단 그래프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파퓰리스트들의 그 득세로 인해서 모랄 해저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이행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되고 이에 따라서 데모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파퓰리스트 정책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나라 경제, 차후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죠. 한국도 이런 파퓰리스트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네, 지난주 중반까지는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 그리고 일부 기술 기업의 실적 호조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너무 좋은 고용 지표가 연준 금리 인상 지속 전망을 내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많이 반등하였는데요. 지난달에 다우는 2% 상승하고 S&P는 7.4%, 나스닥은 15.2%나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호조 발표로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금요일 2년물이 20bp나 올랐네요. 다음 주에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 이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경제지표나 이벤트가 없습니다.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는 꾸준히 이어지고요. 소비심리지수는 최근에 개선세가 이어지는데요. 1월에도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네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최근에 또 호조세가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에도 만약에 너무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 우려가 또 나오겠죠. 제 생각에 연준이 계속되고 있는 자산 감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되어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기업 실적 등에 비해서 지난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의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와 초원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